네, 직장인이 다니던 회사를 떠나서 이직을 하는 것 자주 있는 일이라서 뭐 딱히 이렇게 주목을 받을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나볼 이분은 이직 당시에 거의 모든 일간지가 그 소식을 보도할 정도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름 정재민, 나이 1977년생, 재학 중이던 2000년 사법시험 합격, 2006년 판사임관, 2011년 외교부 독도 법률자문관 파견, 2014년 UN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연구관 파견, 2010년 매일신문 국제동해문학상, 좀 뜬금없네요. 2014년 세계문학상 대상, 이거 두 사람 걸 잘못 섞어놓은 거 아닌가? 2017년 부장판사 승진 1년을 앞두고 판사 사직 후 공채를 거쳐 방위사업청 팀장으로 임명, 현재 군함을 만드는 사업팀장으로 근무 중. 야,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재민입니다. 아니 도대체 소위 말해서 사기 캐릭터라고들 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 프로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현재의 그 하시는 일, 방위사업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는 뭐 원가 검증 팀장도 하고 그 무기 수출하는 국제협력 담당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군함을 만드는 지원함 사업 팀장으로 작은 군함이나 좀 특수한 군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군함이나 특수한 군함이요. 군함을 만든다. 예. 그 군함을 뭐 직접 이렇게 그러면 작은 거니까 이렇게 막 땅땅 두드리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작아도 뭐 예. 7, 8년씩 뭐 그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예.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또 뭐 조선소나 국가연 또 각 해군 각종 전문가들을 뭐 수십 명 같이 힘을 모아서 네.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획이나 군함을 만드는 전 과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관리하시거나 이런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계획을 계속 그때 딱 달성하도록 이제 또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조율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네. 또 외부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가져오고 또 돈이 필요하면 국회 가서 돈도 따오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저를 만나실 수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판사 하시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너무 다릅니다. 예. 판사할 때는 말과 글로만 일하고 어디 네. 이제 사무실에 대부분 있다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은 법정에 나가는 것이 다였는데요. 네. 여기서는 뭐 수시로 조선소나 군함이 배치될 그런 곳을 현장을 다니고 네. 또 뭔가를 만들면 눈앞에서 이제 커다란 이제 고철 덩어리나 장비가 결합돼서 네. 커다란 배가 있고 그게 움직이고 제가 만져보고 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옛날엔 판결문을 쓰면 그냥 종이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와, 그 종이 속의 글과 실제의 어떤 그런 이 뭐 철, 금속, 뭐 어떤 기계, 장비 뭐 이런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2017년에 그렇게 이직을 하셨잖아요. 그 이직 이후 그 기사나 이렇게 보면은 사는 듯 사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직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판사의 삶은 사는 듯 사는 삶이 아닌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판사 생활도 굉장히 좋았고 저한테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 아하. 처음 간 프랑스가 좋다고 계속 프랑스에만 있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뭐 체코도 가보고 이태리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예.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 인생이 한 번뿐이고 또 젊음은 더 짧은데 네. 이렇게 65세까지 법관 생활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네. 또 아예 다른 일을 좀 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뭐 기여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을 여행 같이 생각을 하시네요. 그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뭐 저도 사실은 뭐 이것저것 좀 옮겨 오긴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많이 아. 다양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보다 더 파격적이십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도 좀 연관된 그 직장을 옮겼는데 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최근에는 에세이를 쓰셨네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혼밥 판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책 표지 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을 아직 못 읽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책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판사할 때 재판을 한 날은 네. 그 혼밥을 했습니다. 그 사람 감옥에 보내거나 이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예.
저도 모르게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이 그 헤어지고도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네. 또 저도 좀 뭔가를 애도하고 제 상처를 좀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서 그냥 먹었습니다. 혼자서 네. 먹고 나면 좀 기분도 좋고요. 근데 혼자 먹으면 이제 앞자리나 옆자리의 빈자리에 네. 계속 그 사건 당사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법정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네. 특히 사적인 감정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왜 우셨나요? 뭐 이렇게 이혼을 원했는데 이혼하면 기분이 좋으신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못 하니까 네네. 저도 모르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판사를 안 하고 있어도 음식을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었더니 좀 이렇게 적은 거를 이제 모은 글이 이번에 낸 혼밥 판사입니다. 아하. 지금 막 그 말씀 들으신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예. 600 하나님. 예. 판사님들 식단 궁금하네요. 예. 무엇을 주로 드시는지. 뭐 혼밥 판사에 쭉 적어 놓으셨죠. 근데 한 가지만 좀 한 가지 식단만 저는 소개해 뭐 주세요. 그 혼밥 판사에 제 혼자 먹는 거 순대, 칼국수, 면을 좋아해서요. 뭐 그런 라면 뭐 이런 것도 많고 네. 뭐 홍어회탕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찾아 홍어회탕이요? 예, 중국 음식점도 많이 갑니다. 네. 예, 그리고 낮에는 구내식당도 많이 가고요, 판사들이. 예. 홍어 애탕. 예. 저는 이거 못 먹어봤어요. 못 드셔봤습니다. 예. 한번 시도를 해봐야 홍어는 되겠- 좋아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판사 시절에 법정에서 못다하신 이야기 또는 감정 이런 것들 추스르시기 위해서 혼밥을 하셨다면 지금은 뭐 구남들아 너는 왜 지금 못 나가서 좀 답답하지 않니? 이런 것들 때문에 혼밥 드시겠네요? 지금은 예. 이제 팀으로 일을 하니까요. 판사 때는 아. 이제 단독 판사 하면서 혼자 일을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팀으로 계속 일을 하니까 예. 뭐 어디 출장 가고 이러면 항상 같이 먹고 음. 또 그게 익숙합니다. 예. 지금은 혼밥 안 하세요? 예. 혼밥이 뭐 좋아서 한 건 아니고요. 좋아하시는 않으니까. 아하. 네, 그리고 책 혼밥 판사에 보면 판사들이 깡치라는 은어로 부른다는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많아서 기록이 너무 두꺼운 사건. 이런 사건 마치면 라면을 먹게 된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럼 네. 재판마다 이렇게 정해두신 음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먹는데요. 아하. 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 때는 오히려 좀 저를 몸을 더 상하게 해서 좀 풀고 싶을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라면이나 아주 매운 음식들, 뭐 아구찜이나 톡 쏘는 홍어 같은 것이 많이 당겼던 것 같고 아하. 또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막 할 때는 좀 매생이국이나 네. 뭐 곰탕, 물곰탕 이런 따뜻한 것들 네.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예. 또 근데 뭐 괜히 제가 저 혼자 착각일지 모르지만 좀 재판을 잘한 것 같다, 좀 기분이 좋다 이러면 네. 좀 좋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뭐 아하.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 것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하. 좀 음식에 대한 이런 그 의미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놀랍기도 하고요. 한번 저도 좀 곱씹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먹으면 다른 사람이 뭘 먹을지를 배려한다고 제가 제 취향을 많이 그렇게 주의를 많이 안 기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네요. 혼밥을 계속 먹게 되면 매일 똑같은 거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 더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아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예. 또 이제 불가피하게 혼밥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또 더더욱 옛날에 이렇게 먹었었지 하는 생각으로 좀 더 힘을 내면서 먹습니다. 야,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많은 분들 혼밥 자주 하시는 분들 한번 그냥 드시지 마시고 그 혼밥 먹을 때 좀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분류를 하고 감정에 따라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 혼밥 판사 상당히 읽기 쉽게 쓰여져 있는데요. 판사로 계실 때 판결문도 이렇게 쉽게 쓰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상. 예. 좀 안 되나요? 그 판결문도 뭐 피고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지 말죠. 뭐 이렇게 좀 쉽게 쓰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법이 판사들한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하여튼 아하. 법이 어려운 것도 어려워서겠지만 네. 또 인생이란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아하. 판결문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혼밥 판사라는 책을 낸 정재민 작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문미경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판사님들처럼 훌륭한 분들은 머리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드시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하시네요. 호호호 이렇게 주셨고요.
5444님은 질문 주셨네요. 주문을 말씀하실 때 가슴 아팠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 질문과 함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판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특히 뭐 성범죄자라든지 정말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서 왜 형량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랑 도대체 동떨어진 세계 사는 사람들 같아. 혹은 뭐 판사 가족이 그렇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입는다면 이렇게 하겠어? 어떠십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예, 뭐 다 말씀 그 보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당연히 네. 또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판결과 여론이 좀 다른 것이 또 정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비친 형사 피고인의 모습이라는 거는 네. 그 사람 인생의 최악의 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판사는 2년 동안 재판하면서 뭐 좋은 면, 나쁜 면 해서 좀 평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악을 본 사람이 하는 판단과 평균을 본 사람이 하는 판단이 좀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판결이 여론과 달라서 문제인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치관 자체가 판사의 가치관 자체가 국민의 보편적이고 건전한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가치관 차이가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 성범죄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지난 30년 동안 일반의 젠더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또 남녀 입장차가 선명했던 그런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또 최근에 법원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도 하고 뭐 회의도 하시고 뭐 세미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조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판사님들이 좀 해명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비판이 고조될 때 네. 우리의 입장은 이렇고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판사 영역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가요? 그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의사 전달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의사소통이 쉽겠습니까? 이제 아하.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감추어진 의도가 뭘까 아하.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이제 추가 질문 나오고 캐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아하. 못한 예. 서로 더 감정이 더 상하거나 아하. 뭐 오해가 더 커지거나 이런 음. 부작용을 우려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던지는 돌을 계속 맞고 계시는군요. 뭐 저는 지금은 아니니까. 예. 지금은 아니니까. 아하, 탈출하셨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왼쪽에서 보는 것 너무 다른 형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 판사이셨을 때 생각하시던 판사의 모습과 떠난 이후에 보시는 판사의 모습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저 업무 때문에도 재판을 받을 때도 있고 네. 또 뭐 나와서 이제 우리 친지 재판도 가본 적도 있고 한데 아하. 일단 그 방청석에 앉아 보니까 법대가 너무 높고요. 방청에서 보시니까 너무 높아요. 검사도 한 번씩 이렇게 방청석으로 휙휙 돌아볼 때 아하. 판사할 때는 저를 쳐다봐도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네. 이렇게 째려보는 느낌도 있고 아하. 시선을 피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재판을 받아보면 음흠. 또 간혹 이제 오판을 할 때는 또는 뭐 판사가 너무 딱딱하게 말하거나 네. 할 때는 굉장히 아쉽죠. 아하. 왜 저렇게 할까? 나도 판사 때 저랬겠지? 뭐 이러면서 좀 반성도 하고. 근데 네. 또 어떤 거는 기가 막히게 좀 억울한 걸 찝어내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힌 쟁점을 네. 그걸 또 한 90% 이상 그 어려울 텐데 다 또 정리를 하는 걸 보면 아하. 이게 재판제도 기능을 하는 면도 있구나. 나도 아. 판사였지 이러면서 약간 잊고 있다가. 예, 조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결론이 안 좋았던 분한테는 아하. 굉장히 뭐 너무너무 화가 나고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믿었던 판사가 저렇게 해버리니까. 또 주변에 또 그런 사람도 많고요. 뭐 네. 판사가 재판한 게 의미가 없네. 뭐 검사 경찰이 하고 똑같은 결론 내리고 뭐 이렇게 아하. 할 때도 있고. 음흠. 또 마지막에 나는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 제 옆에 최근에 어떤 직원이 그랬는데 네.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죄인이라 했는데 판사가 믿어줘서 풀렸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밥을 사고 막 어허. 괜히 제가 판결한 것도 아닌데 그런 때도 있고요. 아하. 네, 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문자 주신 분도 계세요. 장미영 님이 요즘 일명 부캐가 유행인데 원조시군요. 예. 그래 정재민 전 판사 또 네. 부캐는 방위사업청 팀장
또 다른 부캐가 작가 소설가. 야, 정말 부캐의 원조시네요. 지금 본캐는 저는 공무원이고요. 네. 공무원이 제일 충실하고 있고 네. 그 옛날에 사실 판사가 되기 전부터 글은 썼습니다. 아하. 대학 때부터 글을 썼었고 예. 그때도 저는 사람의 페르소나라는 거는 그 일단 직업으로서의 페르소나는 딱 직업에서 끝나는 거고 또 네. 퇴근하면 또 자기의 진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뭐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이제 퇴근해도 항상 저한테 정판사, 친구도 정판사, 뭐 선배도 정판사. 저는 그냥 퇴근 예. 후에는 정재민이고 예. 법정이 아닌데 아하. 판사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해했고 아하. 저를 잃어버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더 글을 쓰고 제 영역을 구축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하. 이제 지금 뭐 본캐, 부캐 이렇게 페르소나와 진짜 자기를 구별하는 생각들이 한 네. 지난 20년 동안 많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져서 네. 저는 좀 기쁩니다. 아, 기쁘시고 이제는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때부터 글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독도 인 더 헤이그, 보헤미안 랩소디, 소설 이사부 3편의 소설 쓰셨죠. 예. 아, 그리고 그중 2편은 장편인데 상금 1억 원인 문학상, 세계문학상과 매일신문 국제동해문학상 2번이나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혼밥 판사 말고 또 다른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쓰셨는데요. 그럼 작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은 언제 가지셨고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어릴 때는 네. 국어를 잘 못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토담이라는 문예 서클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서클, 그래도 문예 서클. 진지하게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대학 가서 이렇게 유리알 유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게 모든 사상과 예술을 다 포함한 건데 네. 그게 대체 뭔지를 모르다가 어떤 교수님이 그게 소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듣고 보니 되게 그럴듯했습니다. 제가 아마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너무 못하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음악을 못하고 좋아하는데 못해요. 네, 좀 잘생겼으면 배우라도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예. 근데 소설에서는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네. 그런 저런 이유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냥 그냥 소설은 쓸 수 있겠지 하면서 그 길로 이제 그 대학 학생회관 문방구에 가서 어허. 대학 노트를 사서 어허. 그때 끌적거리던 게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야, 그렇게 쉽게 돼요, 작가가? 그렇게 아니, 쉽게 전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좀 글쎄요. 이게 질투심도 전혀 나고 쉽게 조금 되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책을 이제 쓰실 겁니까? 또 에세이입니까? 소설입니까? 뭡니까? 지금은 이제 네. 군함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군함의 역사나 군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군함이 해전을 어떻게 일으켜서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군함 이야기를 지금 계속 좀 월간지에 연재를 하고 있고요. 연재하고 계세요, 네, 지금? 예. 그래서 그게 한 몇 년 쌓이면 네. 저도 이제 군함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책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일반 아무런 그 해군이나 해전 관련 상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예, 군함 제가 이야기?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하.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재밌겠습니다. 홍지호님 문자입니다. 작가님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분은 보셨네요. 예. 아하.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정재민 작가님 다음에 또 한번 그 소설 이야기 또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직 방위사업청 공무원이자 작가이신 정재민 전 판사였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